자, 도시군 관리구역 중에서 앞 시간에 용도 지역 편까지 진도를 진행했고요. 자, 이번 시간은 285페이지입니다. 285페이지. 용도 지구. 도시군 관리구역 중에서 용도 지구 편 준비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주제입니다. 도시군 관리구역 중 용도지구 합니다. 용도지구. 시작하는 기본 과정이니까, 기초 과정이니까 제일 먼저 용도지구가 무엇인지 정확한 개념 이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용도지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용도지구의 특징, 앞 시간에 공부했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어떻게 구별될까, 특징이 있겠죠? 특징. 그리고 용도지구의 분류, 종류, 용도지구의 분류 등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준비합니다. 자, 제일 먼저 용도지구가 무엇일까? 용도지구의 개념을 정의합니다. 용도지구가 무엇일까? 개념 설명할 텐데, 역시 여러분 교재 285페이지 보면은 용도지구의 법률적 의의 나와 있죠? 용도지구의 의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보고 싶죠, 많이. 교재 한번 읽어보세요. 책 얼마나 보고 싶을까? 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고 이제 한 30년, 20년 만에 가방 처음 드니까 얼마나 책 보고 싶었어. 한번 보시고. 봤죠? 고개 드시고 이제 봤으면. 읽어보니까 용도지구가 뭔지 가슴에 딱 와 닿습니까? 잘 모릅니까? 잘 못 봐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고개를 들면 돼, 이제. 고개 드시고. 이제 교재는 책 보여드렸으니까 책 볼 일이 없죠? 칠판 딱 봅니다. 보시고요. 자, 우리 앞편에 이렇게 해서 용도지역은, 개념 정리합니다. 용도지역은 전국의 모든 국토를 대상으로 토지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용도를 구분해 놓고 해당 용도지역별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라 하여금 그 용도에 맞지 않은 세 가지를 제한합니다. 뭘 제한하죠? 행비 제한,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을 목적으로 토지의 용도를 구분해서 정한 게 뭐죠? 용도지역이었지. 그 용도지구가 뭐냐면은, 용도지구는, 자,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부산이에요. 부산.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도시지역, 그렇게 했었지. 그리고 이 도시지역은 다시 토지의 기능과 그 토지의 특성에 따라서 크게 구분하면은 용도지역, 도시지역은 네 가지로 용도지역이 세분이 됐습니다. 그죠? 이제 배웠으니까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고, 녹지지역 그렇게 있었죠. 그때 주거지역은 단독주택이라든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등 주거 용도의 건축을 목적으로 국토가 계획된 용도지역이에요. 맞죠?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단독주택 등을 건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파트 단지 뒤에 산이 있어 없어? 주택단지 뒤에도 뒷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산이 있다? 산이에요. 산인데 여러분 비가 무지 많이 온 거예요.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네. 계곡물이 가끔 넘쳐서 주택지역이 침수되는 경우도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럼 봐요. 여름철에 장마철에 홍수가 나면은 이렇게 계곡물이 넘쳐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있다면은 이 지역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잖아. 그 용도지역대로 하면은 주거용도에 건축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지만 여기다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에 주택, 단독주택 짓고 아파트 지어버리면은 침수되니까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은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됐지만 이런 곳은 건축제한, 주거지역의 건축제한을 완화를 해야 됩니까? 건축제한을 강화해야 됩니까? 강화해야 자연재해를 막을 거 아니가. 그래서 이 주거지역과 같이 지정된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강화하여서 자연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이런 곳에다가 뭘 지정하느냐면 방제지구를 지정하는 거죠. 방제지구. 지구는 용도지구고요. 방제는 막을 방제에, 재는 재해를 의미하는 거야. 이제 개념이 됐잖아. 자연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지정한 용도지구 되는 거야. 그럼 자연재해를 예방해야 되니까 방제지구가 지정된 주거지역, 이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지만 주거용도의 건축을 허용합니까? 제한합니까? 제한해서 상습적인 침수로 인한 자연재해를 예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용도지역을 지정했는데 주거지역의 지정만으로는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 용도지역의 지정으로 달성할 수 없는 부수적인 목적, 재해 예방이라고 하는 부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용도지역 외에 추가로 뭘 지정한 거죠? 용도지구를 만들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용도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실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공부는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봐봐. 상업지역이잖아요. 우리가 앞전에 공부하기를 여기는 55개 6657 건폐율이 맞죠? 여기는 9878이니까 상업지역은 대지 면적의 8, 90%가 건축이 되잖아. 그러면은 과밀화되죠. 과밀화되죠. 그 다음에 주상 공덕 중에서 용적률의 한도가 가장 큰 게 상업지역이었잖아. 아까 중심 상업은 1500이었거든. 외곽으로 나가면서 200씩 낮춰지니까 고층 건축물이 상업지역은 과밀화될 수 있죠. 그럼 고층 건물이 과밀화되면 화재 위험이 커져가. 커져.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면은 여기다 아파트 짓고 공장을 짓는 개발행위는 제한할 수 있어. 건축을 제한할 수는 있어. 그죠? 근데 상업지역의 지정으로 화재를 막을 수는 있어? 없어? 없잖아 말이야. 그래서 이 고층 건축이 과밀화된 중심 상업지역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거야. 이게 화재 예방이니까 막을 방 불화 이름이 뭐죠? 방화지구가 된 거지. 그럼 이렇게 돼 있다. 방화지구는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지정되는 만든 용도지구인데 건축법에서 이렇게 돼 있어. 화재를 예방해야 되니까 방화지구 안에서 건축을 할 때는 이거 많이 봤잖아.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쓰잖아. 책상에다가 인내. 책상에 이거 한두 번 안 적어봤나? 나만 적었구나. 세대 차이라고. 아니, 한번 일어서 뒤로 한번 돌아봐요. 진짜. 저하고 세대 차이가 난다고요? 나 마음 다쳤어. 이제. 세대 차이라고. 그건 아니지. 같은 또래예요. 일어서서 뒤로 한번 돌아봐. 그치, 완전 찍힌 거죠,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은 저 뒤에 기둥 뒤에 있잖아. 세대 차이라니. 자, 이씨, 괜히 적었으면. 불화자죠? 불화자. 화가 난 불화자야. 화난 얼굴 같잖아. 화재, 견딜 내자거든. 인내할 때, 이 내자가 견딜 내자야. 그럼 화재에 견디는 게 내화죠, 내화. 내화 구조. 우리 가끔 우리 건축할 때, 내화 구조로 건축해야 돼. 뭐 그런 얘기 가끔 쓰거든. 내화 구조가 뭐죠?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구조예요. 내화 구조. 내화 구조. 그 다음에 불연재료 써야 돼. 불연재료. 불연재료는 뭐죠? 불에 연소되지 않은 건축 재료야. 그럼 봐요. 방화지구에서 건축을 하려면 내화 구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구조로 해야 되고, 불연재료, 불에 연소되지 않은 건축 재료를 써야 되니까 건축비가 비싸잖아. 그러니까 건축비가 비싸더라도 방화지구가 지정되면 여기서 건축을 할 때는 내화 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건축비는 많이 들지만 화재는 막을 수 있죠. 그래서 상업지역, 고층 건축물이 과밀화된 상업지역에서 화재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방화지구가 지정되면은 방화지구에서는 주요 구조를 내화 구조로 하거나 불연 재료로 사용하지 않는 건축을 허용합니까? 제한합니까? 제한. 그러니까 상업지역의 건축자를 강화했습니까? 완화합니까? 강화. 이런 구조로 건축하지 않은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없도록 건축 제한을 강화하여서 상업지역의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상업지역 위에다 추가로 뭘 만든 겁니까? 방화지구를 만들게 된 거야. 다음 얘기를 보세요. 녹지지역이 있죠? 녹지지역인데 녹지지역은 녹지 보존이 목적이잖아요. 녹지를 보존할 목적으로 국토가 계획되어 있으니까 본래부터 건축 제한이 완화된 지역입니까? 본래부터 건축 제한이 강화되어 있습니까? 강화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 가끔 녹지를 풀어서 개발하는 경우도 봤죠. 그럼 봐요. 그럼 녹지지역에서 개발하려면은 자 녹지지역은 건축 제한이 본래 강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더 강화시켜야 됩니까? 완화해줘야 됩니까? 완화해야 개발되겠죠. 그래서 지정된 녹지지역의 건축 제한을 완화해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든 게 개발
개발진흥지구가 되는 거예요. 개발진흥지구가 뭔지 알겠죠? 그러면은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은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곳은 녹지지역은 용도지역이잖아.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을 강화합니까? 완화합니까? 완화하여서 개발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녹지지역 위에 추가로 개발진흥지구로 하는 용도지구가 만들어진 거야. 그럼 결론. 용도지구가 뭐냐면은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은 용도지역 맞죠? 이렇게 지정된 용도지역.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하여서 용도지역의 지정으로 달성할 수 없는 부수적인 목적들, 재해 예방이나 화재 예방이나 개발 진흥 등을 목적으로 용도지역 위에 추가로 이렇게 지정된 용도지역 위에 추가로 지정되는 게 뭐죠? 용도지구가 되는 거야. 용도지구가 뭔지 알겠죠? 간단히 하면은 이게 용도지구야.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야. 용도지역의 지정을 전제로 하는 거야.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할 목적으로 용도지역 위에 추가로 지정되는 게 뭐죠? 용도지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용도지구예요.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강화도 완화할 목적으로 만든 게 용도지구다. 정확하게 이제 개념들을 알아가야 됩니다. 이게 용도지구예요. 자, 그러면 이런 교재 제가 밑줄을 그어드릴게요. 자, 285페이지 보면은 285페이지에 자, 용도지구. 자, 법률적 의의라고 나와 있죠. 자, 거기 제가 읽어가다가 밑줄 거세요. 라고 할 때 밑줄 거시면 돼. 아셨죠? 네. 읽어드리다가 밑줄을 그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줄 거세요 할 때 정확히 줄 거야 됩니다. 그러니까 밑줄을 잘못 끄면은 지나가다 제가 밑줄 잘못 끈 책을 보잖아. 그럼 책 찢어버린다? 네. 자, 읽어드릴게요. 자,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자, 지금부터 밑줄 거야 됩니다. 용도지역의 제한 동그라미예요. 이때 제한이 무슨 제한이죠? 적으십시오. 이때 제한은 건축 제한이야. 제한을 동그라미 하시고, 이때 제한이 무슨 제한이죠? 건축 제한이야. 그러니까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을 계속 줄 것이십시오.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 줄 겁니다.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적용할 목적으로 만든 게 뭐죠? 용도지구가 되는 거야. 자, 그 용도지구의 의 뒤에 적으십시오. 교재에다 적으세요. 용도지구의 뒤에다가 특징 적으십시오. 용도지구의 특징은 필기를 다 합니다. 교재에 없습니다. 용도지구의 특징. 이런 금방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알게 됐잖아. 용도지구의 특징 1번. 이런 용도지구는 설명 들어보니까 자, 그림 보세요. 이 그림을 상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똑같은 그림으로 계속 보여주는 거야. 똑같은 그림을 계속 보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봐야 연상되어 남을 거 아니가. 그렇게 해서 이제 개념을 정의해 가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용도지구 봐요. 용도지구는 전국토를 대상으로 합니까? 네. 필요한 곳에 국지적으로 지정됩니까? 전국토 대상입니까? 국지적입니까? 그렇죠. 딱 설명듣고 나니까 바로 그 답이 나오잖아. 용도지역. 우리 앞 시간에 공부한 용도지역은 국지적이었습니까? 전국토 대상입니까?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지만 지금 공부하는 용도지구는 전국토가 아니고 국지적으로 지정됩니다. 국지적으로 지정 적으면 되죠. 용도지역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지만 용도지구는 국지적으로 지정됩니다. 국지적으로 지정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은 용도지역이었잖아. 용도지역의 지정을 전제로 해서 그 용도지역 위에 추가로 지정됐잖아. 그래서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지정됩니다.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지정됩니다.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지정. 네. 자,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국지적으로 지정됩니다.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지정됩니다. 추가로 지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용도지역의 지정을 전제로 해서 그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자를 강화 내지는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게 용도지구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용도지구는 우리 그 앞 시간에 주거지역에서 동시에 공업지역일 수 있어 없어? 없었잖아. 그러니까 용도지구는 중복지역 될 수 없었단 말이야. 없는데 용도지구는 상호니까 용도지구끼리죠. 상호 중복 지정, 상호 중복 지정 가능합니다.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될 수 없지만 용도지구는 상호 중복 지정될 수 있다. 이걸 외우지 말고요. 용도지구는 상호 중복 지정될 수 있다. 이걸 조금 범위를 넓혀볼게. 조금 넓혀가지고 봐요. 우리가 앞에 용도지역 배우잖아. 용도지역 위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용도지구가 중복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아니, 금방 봤잖아. 녹지지역 위에 중복지정 됐죠?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위에 중복지정 됐죠? 용도지역 위에 용도지구는 중복돼야 안 돼? 돼요. 그리고 용도지구 위에 여러분, 용도지구 위에 용도지구를 중복지정할 수 있어, 없어? 있으니까 뭐라 그랬죠? 상호, 중복지구. 상호는 용도지구끼리잖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용도지역 위에 중복? 돼요. 지구 위에 중복지정이 돼요. 용도지역 위에, 용도지구에 돼요. 그 다음 조금 이따가 배우게 될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같은 그린벨트 같은 거, 용도구역. 자, 그린벨트하고 같은 용도구역에 용도지구를 중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돼요. 지역 위에 돼요. 지구 위에 중복돼요. 구역 위에 중복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다 돼요. 지역, 지구, 구역 위에 다 중복지정이 가능한 거야. 왜요? 라고 물어봐봐. 왜냐하면은, 용도지구, 지구는 둥겁니까? 네모입니까? 지구가 네모입니까? 둥겁니까? 둥그니까 어딘지 굴러가서 중복되는 거지. 용도지역 위에도, 용도지구끼리도, 용도구역 위에도 어딘지 굴러가서 중복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지 뭐. 지구는 둥글다. 어딘지 굴러가서 뭐 될 수 있다? 중복될 수 있다. 재밌지 않나,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자, 용도지구의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구의 분류, 이제 종류에 들어가는데 이 분류를 잘 해야 돼요. 분류. 용도지구의 분류. 이 종류를 잘 나눠야 됩니다. 용도지구의 분류.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285페이지에, 3번에 보면은, 용도지구에 3번 나와 있죠? 네, 3번에 보면은, 용도지구의 종류 및 세분이라고 되어 있죠? 용도지구의 종류 및 세분. 되어 있습니까? 네, 그 뒤에다가 빈 공간에 적어요. 분류라고 적어요. 분류라고 적으세요. 분류. 이 분류를 잘 해야 돼. 이런 걸 못하고 무조건 들어가서 외우면은 헝클방클 제도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용도지구의 분류 적으세요. 자, 용도지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 거예요.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네, 내용에 깊게 들어가지 않을 거야. 용도지구를 분류하면은 첫 번째 법정 용도지구가 있어. 법정 용도지구. 법정 용도지구가 있다고. 법정 용도지구가 있다. 일단 그렇게 외워요. 용도지구에는 법정 용도지구가 있어. 그럼 잠깐 보자. 법. 이때 법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법이 뭐죠? 국토계획법이잖아. 국토계획법. 이 법. 우리가 공부하는 법, 이 법. 국토계획법입니다. 이 법은 이 법이야. 국토계획법을 말하는 거야. 이 법과 그리고 이 법 시행령, 국토계획법 시행령. 그래서 이 법과 시행령을 말하는 거야.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을 법이라 그래, 여기서. 법정할 때 법은 뭐죠? 이 법,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을 말하는 거야. 이 법과 시행령.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에 정은 무슨 정자죠? 정할 정자야. 정한다는 게 정한. 규정한다. 뭐 이렇게. 정관 신도시 개발 지역이 정해졌다. 할 때 이 정자 쓴다고 다. 정한다는 뜻이야. 정할 정자. 정한다. 무엇을 정한다. 그러면 정할 정자. 그럼 봐봐. 국토계획법. 이 법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규정된 용도지구를 뭐라고 하는 거죠? 법정 용도지구라고 그래. 법정 용도지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구를 법정 용도지구로 부르는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법정 용도지구가 제일 중요해. 오늘 이거 위주로 배우면 돼, 이제. 그 다음에 법정 용도지구,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용도지구, 이것은 전국 공통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토 전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그죠? 지정된 용도 지역의 건축자를 강화하고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국지적으로, 이제 법정 용도지구들이 지정되는 거야. 조금 이따가 법정 용도지구의 종류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정 용도지구 말고, 법정 용도지구 외에 시도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시도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신설되는 시도의 지역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신설 용도지구가 있어. 신설 용도지구가 있다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법정 용도지구 말고 시도의 지역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신설되는 용도지구가 있어. 신설 용도지구. 그러니까 이런 얘기네. 우리 시도할 때 부산시도 들어가거든. 우리 부산시는 경상남도에도 없고 울산광역시도 없고 서울에도 없는 부산광역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신설을 할 수 있는 용도지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시도의 지역 여건상 신설되는 용도지구도 있다. 그 다음에 시도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시도 조례로 세분 지정되는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조례로 세분 지정. 조례로 세분 지정되는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조례로 세분 지정되는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조례로 세분 지정되는 용도지구. 조례로 세분 지정되는 용도지구가 있어. 용도지구. 이렇게 해서 용도지구를 크게 분류하니까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3가지. 그럼 봐요. 일단은 이걸 분류를 해야 돼, 이렇게. 이 체계를, 이게 이제 체계주의 이해하는 거야. 근데 막 무조건 외우는데 소송을 모르는 거야. 기족법적, 제도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네, 용도지구. 국토교육부가 시행령에 규정된 법정 용도지구가 있다. 시도의 지역 여건상 필요할 때 신설되는 용도지구도 있다.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 조례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되는 용도지구도 있다.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몇 가지죠? 3가지로 분류되는 거야. 그 중에서 신설 용도지구하고 조례로 세분 가능한 용도지구는 1월달이나 3월달 들어가서 이제 깊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선 가장 기본, 가장 출제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이루어집니까? 법정 용도지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교획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법정 용도지구가 가장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처음 공부할 때는 뭘 위주로 공부하셔야 됩니까? 법정 용도지구, 국토교획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법정 용도지구 위주로 이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봐봐. 285페이지 보면은 3번, 285페이지 교재 안 넘어갔습니다. 285페이지에 3번에 보면은 용도지구의 종류와 세분에서 1번에 보니까 법령에 규정된 용도지구 나와 있죠. 이게 뭐죠? 법정 용도지구라. 그 뒤에다가 10종류가 돼 있죠. 10종류 뒤에다가 가로 열고 크게 적어 법정 용도지구라고. 이것을 법정 용도지구로 하는 거야. 법정 용도지구가 있어. 여기다 중요 표시 별표를 딱 하나 붙이면 되고 여기에서 주로 출제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금년의 시험도 2014년도 시험도 이 법정 용도지구에서 나왔잖아. 법정 용도지구 보면 10개가 있는데 표를 봅니다. 경관지구 1번 나와 있습니까? 경관지구부터 시작해서 뭐가 있죠? 미관지구, 고도지구 이렇게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뭐로 끝났죠? 10번이 뭐죠? 특정 용도 제한지구. 책장 넘기지 마요. 넘겨도 없어. 10개 끝난 거야. 이 경관지구부터, 경관지구부터 10번 특정 용도 제한지구까지 10개가 법정 용도지구야. 법정 용도지구. 근데 그 10개를 또 이 법정 용도지구가 제일 중요하니까 일단 처음 배울 때는 법정 용도지구 종류를 외워야 될 거 아니야. 법정 용도지구가 뭐가 있는지를 아는 게 처음이라니까. 그래서 이제 고개 들고 종류 외워야 되는데 저를 봅니다. 외울 때는 항상 저를 쳐다보고 외우면 돼요. 저희 집 전화번호 몇 번이었죠? 55국에 6657. 다 외웠구나. 가게가 몇 번이죠? 9878. 9878. 그렇게 했었죠. 네. 그리고 우리는 친해졌습니까? 안 친해졌습니까? 친해졌으니까 아까 전화번호 딴 거잖아. 그죠? 전화번호 55에 6657 드렸고, 여러분만 저를 주면 돼, 이제. 그럼 전화번호 딴 거죠. 자, 그 다음에, 여자친구가 있을까, 없을까? 여자친구가. 보세요. 아, 있어 보이냐고, 없어 보이냐고. 보이기는 있어 보이죠? 그래야 칭찬이 되는 거죠. 네, 있어 보인다 그래요. 여자친구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고, 진짜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여자친구 없는 사람 어디 있노? 다 있지. 있습니다. 여자친구 있는데, 공개할 거야. 여자친구를 공개하는데, 제가 좀, 여자 관계가 좀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과거의 그녀도 있고요. 현재의 그녀도 있어요. 현재의 그녀도 있고, 미래의 그녀는 모르지. 아직까지는 모르는데, 과거하고 현재는 있어. 근데 이걸 다 여러분이 공개를 할 거야. 공개합니다. 현재부터 공개할까? 과거부터 밝힐까? 과거부터 밝혀야 되겠지. 과거를 밝힙니다. 현재는 좀 기다려봐. 자, 과거를 밝힙니다. 과거의 그녀. 고등학교 여자친구야.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그녀의 이름이, 네, 경미야.
경미. 이름 이쁘죠? 고등학교 여자친구가 누구죠? 경미. 집 전화번호 몇 번이죠? 55국에 6657. 지금 제가 수업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은 전부 진짜입니까? 뻥입니까? 그 어떻게 하시나요? 아무튼 고등학교 여자친구 이름이 뭐죠? 경미야. 경미. 이뻐요. 이쁘고 착했다. 경미고. 그 다음에 이제 경미가 다니는 고등학교니까 경미고라 그래, 내가. 경미고. 경미고가 뭔지 알겠죠? 공법 선생 여자친구, 고등학교 여자친구. 경미가 다니던 고등학교야. 이 경미고에 화재가 났어. 화재가 났어. 라고 하면 다른 데는 다 놀란 표정을 하더라. 네. 내 고등학교 여자친구 경미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화재가 났다니까. 됐죠?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는데 개특보가 그냥 특보가 아니고 무슨 특보라고요? 개특보죠. 개특보. 개특보가 그냥 특보가 아니고 왜 개특보가 됐는지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아니 여러분 고등학교에 화재가 나면 그냥 둬야 됩니까? 빨리 신고하고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됩니까? 조치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특보가 말이야. 특보가 화재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시치미를 떼어버린 거야. 그래서 화재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시치미를 떼었으니까 그냥 특보입니까? 개특보가 되어버린 겁니까? 개특보가 되어버린 거야. 여기까지입니다. 몇 개죠? 10개. 다 외웠잖아. 경미고에 화재 났어. 개특보가 시치미를 떼었다. 그렇게 하면 돼요. 다 외웠네요. 경미고에 화재가 났어. 개특보가 시치미를 떼었다. 다 외웠죠. 교재보고 이야기하세요. 이거 뭐죠? 연습해야 됩니다. 이거 뭐죠? 경관지구. 마음속으로 자꾸 따라해요. 이거 뭐죠? 미관지구. 고도지구. 그죠?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되잖아. 방화지구, 방제지구. 개발진흥지구. 익숙해야 되면 자꾸 따라야 돼요. 개발진흥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진짜 내년 7월달에 문제풀이 하는데 이걸 적어놓고 특이 뭐죠라고 물으면 특정 모르는 거야. 특정 특정 공부를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 다음에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자꾸 해야 돼, 처음에는. 시설보호지구. 초등학교 우리 학교 가서 글자 배울 때 제일 먼저, 그때는 진짜 바두가 막, 그죠? 인수의 학교 가자 계속 반복했었잖아. 똑같이 뭐. 여러분 지금 이거 공법은 초등학생 아니야? 세상에 태어나고 처음 하는 거 아니야? 그걸 이걸 어른이라고 한 번 듣고 아는 척 해버리니까 자꾸 모르는 거야, 이제. 감기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로, 네, 겸손해야 돼. 겸손해.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 배우는 것은 뭐죠? 배운다는 것은 이런 배우러 왔죠.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야. 알겠죠? 근데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은 자기를 낮추어요, 항상. 근데 어른들을 가르쳐 보면은 어른들은 자기도 배울 만큼 배웠다고 낮추지를 않는 거야. 공법은 초등학생이잖아. 이 시간에는 낮춰야 돼. 그래야 배움이 되는 거야. 맞죠? 배우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네.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건 뭐죠? 배우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고, 그래 배움이 되는 거고, 가르치는 것은 나누는 거야, 나누는 거. 나누는 거잖아. 그죠? 나누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걸 나누는 거잖아, 이렇게. 나누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취락지구. 이렇게 돼, 취락지구. 제 이름이 뭐죠? 제기락. 기락지구는 없고요. 취락지구였어요. 취락지구. 알겠죠? 네. 자, 여기까지. 다 했네. 여러분, 법정용도지구 10개 어떻게 옵니까? 고등학교 여자친구가 누구죠? 경미고에 화재 났어. 개특보가 시치미를 떼었다. 그렇게 하면 되죠. 다 외웠고, 같이 연습 한번 해보지. 먼저 칠판 보고 한번 해보죠. 같이. 이걸 혼자 자꾸 해보라고. 어른이라고 몇 번 안 하면 안 돼. 아는 척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자꾸 반복하시라고 처음에는 익숙해질 때까지 아셨죠? 그래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죠?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개발진흥지구. 보통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잘해요. 실제 보면 여기까지 잘 나가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턱 이거 뭐죠 하면 턱이 뭐죠? 특정 용도 제한,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보존지구, 보존지구, 시설 보호지구, 취락지구, 취락지구. 오케이, 좋아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10개가 법률로 지정해. 법률로 지정한다고. 법률. 헌법으로 지정합니까? 법률입니까? 법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교획법이 법률이거든. 국토교획법에 의해서 이 10개가 지정되는 거야. 법률 밑에 대통령령이 있죠? 대통령령, 대령. 이 대통령령하고 같은 말이 뭐죠? 시행령이야. 국토교획법 시행령, 이법 시행령. 이 시행령으로 이 10개 중에서 8개가 세분이 되는 거야. 세부주로 나눈다 이 말이야. 다시 나누는 거야. 몇 개가 세분되죠? 8개. 8개 세분되니까 10개 중에서 8개가 되니까 안 되는 게 2개가 있죠. 안 되는 거 2개를 찾는 게 빠르다 말이야. 방화지구는 세분이 안 돼. 방화지구는 세분할 수 없어요. 끝난 거야. 방화지구는 하나뿐이야 세상에.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도 세분이 안 돼. 이 2개를 빼면 나머지 용도지구는 다시 대통령령으로 용도지구를 세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책을 봐. 책을 보면은 책장을 넘겨봐요. 285페이지 넘겨봐요. 286페이지 봐요. 286페이지 보니까 제일 위에 용도지구의 세분이라고 되어 있죠? 세분 되어 있습니다. 세분 되어 있습니까? 네. 경관지구부터 나와 있습니다. 경관지구도 나와 있고, 네, 나와 있습니다.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방제지구. 몇 개가 세분됩니까? 8개. 저 위에 보니까 7종류라고 되어 있죠? 고치면 되지. 7종류입니까? 8종류입니까? 8종류. 8개가 세분이 되는 거야. 8개가 세분됩니다. 8개가 세분되는데, 그 세분된 용도지구의 종류까지가 기본 과정에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경관지구 봐요. 경관지구는 3가지가 있는 거야. 자연 경관지구, 수변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시험. 그 시험 될 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우리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학문을 연구하는 과정은 아니잖아. 그죠? 시험 나올 때 이렇게 나온다고. 경관지구는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수변 경관지구로 세분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 내려가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럼 그걸 외워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외우는데 지금부터 합니다. 이걸 노래를 부르면 돼. 노래를. 제가 이야기했죠. 지난주부터 딱 수업 듣고 있다가 사진을 찍으라고 그랬죠. 사진을 찍는 게 제일 좋아요. 딱 수업 듣고 필기 안 하고 딱 있다가 제가 적으라고 할 때는 책에 적고 하다가 나중에 사진 딱 쉐팡 딱 찍으면 되잖아. 여기까지 한 컷이잖아. 여기까지 한 컷 딱 티카에서 딱 찍고 이걸 이제 복습할 때 그냥 내 다음날 하고 나올 때 지하철에 앉아서 보면 돼요. 사진을 보면은 뭔 설명이 대충 들어온단 말이야. 이 속에 맞는 방법이 또 여기까지 분류부터 여기까지 한 컷 딱 찍으면 되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저 이렇게 한 컷 이렇게 하면 이제 3장 딱 찍으면 끝난 거야 수업이. 그 다음에 이제 경관지구 도입니다. 경관지구는 이걸 적지 말고 지금 외우라고. 자꾸 이제 적으면은, 네, 적으면서 외우는 사람도 적어야 된다고 그랬죠? 습관적으로 적는 사람 있잖아요. 적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그냥 보고 그 시간에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적어놓고 나중에 어떻게 해봐야지. 우리도 이제 싸울 때 나중에 보자. 그냥 막 초등학교 때 그런 친구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섭잖아. 지금 되던 친구 무섭거든. 공부도 지금 외우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야. 나중에 필기한다는 것은 지금 하겠다는 겁니까? 나중에 보겠다는 겁니까? 나중에 두고 보자는 이야기잖아. 두고 보자고 적어놓고 두고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그러니까 늘 망하는 거야. 두고 보자.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지금 당장 대들어야 된다니까. 지금 당장 외우는 거야. 보십시오. 경관지구. 경미야 자수시켜. 다 외웠네? 경미야 자수시켜. 나중에 연습하면 된다. 자연 경관지구, 수변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그럼 이게 자연인지 모르잖아. 처음에는 책을 보고 하라고, 나중에. 자연 경관지구, 수변 경관지구, 자연 경관지구, 수변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이렇게 해야 되죠. 이걸 또 여기다 자연 경관지구 적는 순간 그분은 외울까, 못 외울까? 못 외워. 공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앞에 글자만 딱 외워요. 경미야, 자수시켜. 그럼 자동으로 된다니까. 그 다음에, 미안해. 보세요. 미안해. 중역1 맡겨서. 미안해. 중역1을 맡겨서. 경미야, 자수시켜. 미안해. 중역1 맡겨서. 경기도 이러는데, 불경기인데, 중역1을 맡겨서 미안하다고. 그 다음에, 그 녀석은 최고 아니면 제자야. 남자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가? 100점 아니면 빵점. 화끈하잖아. 남자는 이래야 된다니까. 그 녀석은 최고 아니면 제자야. 찌질하면 안 되거든. 그죠? 찌질하면 부동산 안 된다 그랬죠. 찌질하면 부동산 안 돼. 정말. 학원비 얼마죠? 학원비 얼마죠? 막 상담을 해요. 70만 원입니다. 원장님, 너무 싸요. 10만 원 더 80만 원 탁 내봐. 80만 원 딱 냈어. 70만 원 했는데 80만 원 딱 내버린 거야. 10만 원 더 썼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잘 있을까 없을까? 잘 없잖아요. 잘 없는데 10만 원을 탁 더 내가 80만 원을 딱 내버리면 원장님은 감동을 하겠죠. 1년 내내 그분을 못 챙겨줘서 원장님이 날릴 거야, 진짜. 진짜. 그분만 보면은 미안해하고 그분 보면 뭘 잘해줘야 될지 몰라가지고 원장님이 안절부절 거다. 진짜. 좋은 자료가 있으면 막 뒤로 챙겨주고 별별 잘해주려고 막 어떻게 될지도 모를 거야. 그럼 그 10만 원 잘 쓴 거야, 못 쓴 거야? 잘 쓴 거지. 1년 내내 대우받을 수 있는데. 아니, 우리 형님들 막 노래방 가가지고 도우미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치? 막 시간당 3만 원씩 5만 원씩 주잖아. 막 땡기면 또 2시간, 한 시간 연장해가지고 10만 원 줘야 되잖아. 막. 그거 잘 쓴 거가 못 쓴 거가? 못 쓴 거지. 나는 노래방에 도움을 보는 거 정말 어색하고 싫더라고. 그거. 그지? 아니, 그거, 친구들하고 가면 가끔 부르는 경우가 있잖아. 그런데 나는 그 정말 싫더라고. 왜 싫냐면은. 아니, 모르는 사람이잖아. 모르는 사람인데, 노래는 내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노래한다? 우리 친구들 앉아서 박수 쳐주고 있는 거야. 내가 돈 내고, 술 먹고, 너무 불러놓고, 자기 노래하는데 박수 치고 앉았는데 나는 마음이 진짜 모르겠어, 이거. 그치? 그거 뭐 하는 짓이야, 그거. 왜, 그거, 기분은 자기들 다 내고, 막. 그치? 막 술잔을 줘야 되고. 나 그거 진짜 싫더라고, 그런 거. 싫어, 그런 거, 난. 그래가지고 또 내가 노래하잖아. 막 떠밀어가지고 하기도 싫은데 막 하라고 해가지고. 진짜 평소 이제 한국 가려고 아껴두는 18분 있잖아. 그치? 그거 해가지고 18분에 노래를 쫙 한다? 나는 하는데, 그때는 자기들끼리 쫓아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놀고, 다음에 자기가 뭐 해야 될지 그거 찾고 있고 박수도 안 쳐주고 들어주지도 않고, 노래 시켜놓고 막. 그치? 그렇더라고. 싫다? 진짜. 자. 10만 원 더 내지 말고 5만 원만 더 내봐. 탁 이렇게 70만 원, 75만 원 원장님 탁 주면은 5만 원만 더 주면 기억하겠죠. 정말 황제처럼 모시려고 할 거야. 5만 원 잘 쓴 거잖아. 맞죠? 제가 평소에 이렇게 착하게 살지는 안 보이잖아. 평소에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지를 못해. 막 이렇게 동사 가고 이렇게 가서 막 양농 가서 모욕시키고 이런 걸 못 해보고 그런 거 안 해본 거야, 잘. 그래가지고 항상 좀 조금 이렇게 나이가 조금 들고 이제 하니까 항상 좀 이렇게 미안한 감이 있더라고. 이렇게 남들이 하는 봉사활동을 많이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하철 가잖아. 이렇게 이제 지하철 가다가 가끔 이렇게 그 그림들 이렇게 앉아있잖아. 깡통 놓고 그냥 앉아있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거 있으면 그냥 1,000원 줘, 1,000원. 1,000원 주고 지나가. 마음이 너무 편해. 가끔 이제 손을 봤는데 1,000원짜리가 없어. 없을 때는 10,000원 줄 수는 없잖아, 또. 그치? 그래가지고 1,000원 주고 가면 마음이 편한데, 없어가지고 못 준 날은 늘 생각이 나. 가끔. 거기에 또 앉는 사람이, 그것도 보면은 늘 그렇게 신경 쓰고 다니면은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이 늘 그 자리에 온다, 출근한다? 일주일에 한 3번 나오시는 분도 있고, 늘 나오다가 감기 들어서 가끔 결근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러단 말이야. 늘 줄 필요는 없지만 늘 나오시는 분은 일주일에 한두 번 주면 되고, 이렇게 마음 편해요. 그러면 이제 평소에 착하게 못 산 거 좀 보상도 받을 수 있고, 그때 1,000원은 잘 쓴 거 맞잖아. 잘 쓴 거죠.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좋으니까. 자, 이거 하고 있죠? 자, 합니다. 경미야, 자, 수시켜. 미안해, 중역 1 맡겨서. 그 녀석은 최고 아니면
최저야. 아, 이거 하다 그랬구나. 남자는 이래야 된다니까. 최고 아니면 최저. 찌질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방아지구는 시구는 안 되고 방제지구입니다. 방제지구. 방금 시자가 왔어. 방금 시자가 왔어.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 저 밑에 있네. 방제지구. 기억번이 뭐죠?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 방금 시자가 왔어. 이 시자가 현재 여자친구야. 고등학교 여자친구가 누구죠? 경미. 방금 누가 왔어? 시자씨가 왔어. 이 시자가 현재 여자친구야. 좀 복잡해. 과거의 그녀, 현재의 그녀. 네. 그 다음에 개발징조입니다. 개발징조는 유복. 유복이는 주상광이야. 그럼 봐요. 유복이라는 애가 지금은 추산시대입니까? 컴퓨터 시대입니까? 컴퓨터 시대인데 무슨 광이죠? 추상광이야. 그럼 보통입니까? 특이합니까? 특이하잖아. 그래서 유복이는 주산광이야. 특이하지.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보존해야 한다고 문중에서도 생각하고 있어. 진짜 중요한가 봐. 보존해야 한다고 문중에서도 생각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시설보증입니다. 시설보증은 학공항공 그냥 앞에 글자 따서 외우는 거야. 학공항공. 학교시설보지구, 공용시설보지구, 항만시설보지구, 공항시설보지구.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취락지구는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이렇게 돼요. 자집. 여기까지 제가 풀로 합니다. 풀로 합니다. 마음속으로 따라합니다. 따라하고 같이 세분하고 한 분단에 한 명씩 시켜봅니다. 누굴 시켜야 될지 벌써 결정됐거든요. 이걸 열심히 필기를 하신 분 중에서 제가 시킬 거예요. 네, 누군지 다 받았거든. 네, 한 분단에 한 명씩 시킵니다. 자, 시작합니다. 여기 보고 열심히 외우신 분은 절대 안 시키고요. 고개 숙여 있거나 딴 것을 하신 분은 이제 시작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시작. 제가 혼자 할 테니까 딱 듣고 마음속으로 따라하고 같이 세분하고 그 다음에 한 분단에 한 명씩 암기하고. 그죠? 네, 그 분단의 대표가 못 외우면은 그 옆에 그 뒤에 자꾸 이제 그 분단은 이제 초토화됩니다. 네, 갑니다. 시작합니다. 마음속으로 따라합니다. 이건 이제 곡조를 좀 재밌게 해야 됩니다. 네. 경미야, 자수시켜. 미안해, 중역일 맡겨서. 그 녀석은 최고 아니면 제자야. 방금 시자가 갔어. 방금 시자가 왔어. 유복이는 주산광이야. 특이하지. 보존해야 한다고 문중에서도 생각하고 있어. 헉공항공 자집. 헉공항공 자집. 여기까지 이제 같이 합니다. 같이. 자, 시작. 경미야, 자수시켜. 미안해, 중역일 맡겨서. 그 녀석은 최고 아니면 최저야. 방금 시자가 왔어. 유복이는 주산광이야. 특이하지. 보존해야 한다고 문중에서도 생각하고 있어. 헉공항공 자집. 가봐, 돈 벌기 힘들잖아. 그죠? 돈 벌고 있는 거잖아. 돈 벌기 힘든 거야. 이렇게 헉공항공 자집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 그리고 나중에 이것만 해두면 나중에 자동으로 된다니까. 나중에 이걸 몇 번만 연습하면 돼요. 자연 경관지구, 수병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최고 고도지구, 최저고도. 이거는 하다 보면 자동으로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걸 암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한 번 더 합니다. 자, 시작. 경미야, 자수시켜. 미안해, 중역일 맡겨서. 그 녀석은 최고 아니면 최저야. 방금 시자가 왔어. 유복이는 주산광이야. 특이하지. 보존해야 한다고 문중에서도 생각하고 있어. 헉공항공 자집. 아, 좋습니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안 시켜도 되겠네. 이렇게 해놓고 1월 달에 한 번만 더 하면 돼. 3월 달 이후에는 이걸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그럼 3월 달 이후에 하신 분은 동영상을 들으면 되잖아. 동영상을 하면은 또 이렇게
여기 앉아서 눈을 맞추고 하는 것보다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학습력이 좀 떨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정하지 않고 꾸준히 반복하고 혹시 결정할 일이 있으면 동영상으로 꼭 보충하고 오고 그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체계적으로 연결된다고. 알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경관, 여기까지. 이렇게 국토교획법, 이 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이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법정, 용도지구라고 하는 거야. 시험 여기서 쭉 나오는 거야. 법정 용도지구. 올해도 여기서 한 문제 나온 거죠. 법정 용도지구인데, 이 법정 용도지구 말고 봐요. 말고 시도별로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시도의 지역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신설되는 용도지구도 있고, 시도의 지역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시도조례로 세분 지정되는 용도지구도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은 지금 들어가야 됩니까? 1월달 이후에 들어갑니까? 1월달 이후에 점차 깊게 들어가요. 일단 기본이 돼야 되니까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올줄 갑니다. 287페이지입니다. 287페이지 오셔서 용도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용도구역 지나갑니다. 용도구역. 자, 용도구역은 또 뭔지부터 설명해야 되니까. 자, 용도구역. 실장님, 우리 1시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10분 남았네? 용도구역. 네. 10분 있으면 마칠 거예요. 힘내시고, 연필 놓으시고, 연필 다 놓으세요. 연필 놓으시고, 따라하세요. 아싸. 자, 따라하시고, 앞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밀어줍니다. 밀어서, 올리고, 들고, 자, 넘어갑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우다다다다다, 더, 천천히 들고. 자, 왼쪽으로 갑니다. 자, 더, 천천히 들고. 자, 뒤로 넘어갑니다. 한번 하세요. 소리 내세요. 하세요. 시원하죠? 네. 내리고, 자, 목 돌리고. 목 한번 돌리시고, 네. 그 다음에 또 반대로 한번 돌리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는 몰랐잖아. 이제 엄마 아빠가 돈 주고 뭐 공부해라고 할 때는 철도 없었고, 그죠? 그때는 그냥 뭐 공부하면 더 안 하고 싶고 막 그랬었잖아. 몰랐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라고 할 나이가 돼버렸잖아. 아이들 보고 공부해라 말하고 해야되는지. 입장이 바꿔져 버렸죠. 참 세월이 빠르죠. 그죠? 어느 순간 입장이 바뀌어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회사를 다니고 이제 또 이게 결혼도 하고 뭐 아이도 키우고 이렇게 살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책가 가까워집니까? 정말 멀어집니까? 정말 멀어지잖아.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학교 졸업하고 20대, 30대, 40대, 50대에 이런 책상에 앉아서 한 1년, 2년을 이렇게 공부에 올인할 수 있는 기회가 인생에서 많을까요? 작을까요? 참, 이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이 있잖아. 이 공부를 준비하시면 먹고 살만해요, 다. 정말로 형편 안 되면 여기 와서 앉아있기 힘들다니까. 그리고 어떤 경제적으로 이렇게 재테크라든지 부동산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중산층 이후에 또 먹고 살만하고요. 어떤 정도 생활이 안정되어 있으면 이거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하루 벌어서 하루 벌기 힘든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가지고 공부 못해요. 맞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 30대, 40대, 50대의 귀한 시간이야. 귀한 시간. 1년이나 2년 동안 이렇게 공부에 올인할 수 있는 것은 귀한 시간이라고. 그죠? 네, 그 귀한 시간. 네, 잘 준비해서 전부 합격할 수 있는, 그죠? 아주 멋진 2015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렇잖아요. 네. 자, 용도구역 갑니다. 용도구역이 무엇일까? 용도구역. 지금 마음속으로 자식 잘 나가다가 또 시작하고 있어. 막 그랬죠? 다 알고 있어. 용도구역의 특징. 용도구역의 특징. 1시까지니까 아직까지 8분 남았다? 8분. 용도구역. 자, 용도구역이 무엇인지 설명할 거예요. 용도구역이 무엇일까? 용도구역의 자, 봐요. 용도구역은 여기가 인천입니다. 인천. 어디라고요? 인천이죠, 인천. 그럼 여기도 잠깐 생각해야 돼. 우리 대한민국 국토 가운데서 인천처럼 인구와 사립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거나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도시지역이라고 했죠. 계속 반복해지고 있죠. 도시죠. 우리 국토 가운데서
인구와 사람이 밀집해서 이미 개발했거나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하면 도시지역이 되죠. 도시지역이 세분되면 크게는 몇 개? 4개. 주, 상, 공, 녹. 다시 세분하면 몇 개? 16개. 16개 종류를 다 해봤잖아. 그죠?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입니까? 단독주택 전용입니까? 단독주택. 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그 다음에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1종부터 3종까지 세분되는 게 뭐죠? 일반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이 중고층. 3종. 3종. 자네도 이제 기둥대가 되겠어. 3종. 자, 그 다음에, 상업적인 얘기죠. 어떻게 됐죠? 중일근이유. 중일근이유. 맞습니까? 공업적은 전일준. 전일준. 진달래 피고 새가 울면은 무슨 녹지? 진달래 피고 새가 울면은 보존 녹지. 개발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진짜 진달래가 보이는 순간 개발된 거 못 봤죠? 개발할 수 없는 녹지지역이야. 진달래가 핀 녹지지요. 매화꽃 피고 산수유 피고 가수원하고 밭이 있죠? 뭐 생산 녹지.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돼 있죠. 생산 녹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죠? 자연 녹지. 자연 녹지. 네. 노래방 가면 한 곡 하겠죠? 그죠? 네, 여기다 술 약간 한잔하고 반주 들어가면은 더 잘한다. 같이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네, 학교 가면 됩니다. 학교 가면은. 네. 자, 인천 도시죠. 자, 도시지역은 다시 세분됩니다. 주, 상, 공, 녹, 여기까지는 인천시 외곽에 지정된 녹지지역이에요. 인천시 외곽에 지정된 녹지지역인데, 잘 들으세요. 부산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마찬가지고 도시 주변에 보이는 산은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냥. 우리 부산시 주변에 보이는 산들은 용도지역이 뭐죠? 녹지지역이고, 그러니까 녹지지역이 수십 년 동안 개발되지 않고 잘 보존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녹지지역이면서 동시에 그 위에다 뭘 지정하냐면은 그린벨트를 지정하기 때문이야. 많이 들어봤죠? 그린벨트. 그린벨트로 묶어두기 때문이야. 이 그린벨트의 정식 명칭이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개발제한구역. 이 개발제한구역 같은 구역을 뭐라고 부르죠?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거야. 용도구역.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거야. 그러면 아까 우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지정과 변경을 도시공관리구로 결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부산에다가 지정하거나 그린벨트를 풀어주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변경이거든. 이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용도구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구역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부산시, 인천시 주변의 녹지지역은 그린벨트 아니면은 공원으로 묶어둡니다. 도시 주변에 사는 그린벨트와 공원으로 묶어주는 거야. 그러면 녹지지역으로 한번 묶어버리고 그 위에다 그린벨트로 또 묶어버리고 공원으로 묶어두니까 개발됩니까? 보존됩니까? 보존된 거야. 이 공원을 정식 명칭을 알아야 돼요. 이 공원이 이제 뭐가 되냐면은 도시 자꾸 따라야 돼. 마음속으로.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럼 두 번째,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이 있다. 두 번째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다. 다음 주에 제가 물으면은 용도구역 종류 4개를 말씀하십시오라고 하면 이게 잘 안 나온다니까.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두 번째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그 다음에 여기를 봐요. 여기를 보면은 이게는 묶였습니까? 안 묶였습니까? 여기는 묶여있지만 그린벨트로 공원으로 묶여있잖아. 이게는 안 묶여있잖아. 안 묶인 지역은 그대로 있습니까? 시가지가 조성됩니까? 안 묶이면 그린벨트 등으로 묶이지 않으면 시가지가 조성되고 하나하나 건축이 막 이루어지고 할 거 아닌가. 근데 보니까 다소 좀 제가 의도적이지만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습니까? 무질서하게 시가화가 진행됩니까? 무질서하게 시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럼 이렇게 무질서하게 시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무계획적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 이 도시재가 주변 지역에 무질서하게 시가화가 진행되면 난개발이 이루어지면 그대를 둬야 됩니까? 방지해야 됩니까? 방지해야 되겠지. 그래서 도시재가 주변 지역에서 이 무질서한 시가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도구역이 만들어져요. 자, 이런 곳을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가화 조정구역. 지금 우리는 어디서 놀고 있죠? 인천에서 놀고 있다고. 그 다음에 인천은 서울에 없는 바다가 있잖아. 바다. 맞죠? 근데 인천은
항만 등으로 바다도 많이 개발되어 있겠죠. 부두, 항만으로. 근데 그 인천 앞바다 공유수면 중에서 아직까지 그 개발되지 않은 공유수면 중에서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거 아닌가. 자, 이렇게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이 필요한 지역과 그 인접된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네, 여기다가 뭘 지정하느냐면은 용도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거예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합니다. 몇 개죠? 4개.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호주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용도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결론, 의를 합니다. 이거 의하고 마무리할 거야. 봐요. 자, 용도구역이 무엇이냐면은 개념을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도시지역은 아까 주상공용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잖아. 이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용도지역 안의 건축제한을 강화하고 완화할 목적으로 용도지역 위에 이렇게 추가로 지정된 게 무엇이었어 아까? 용도지구였잖아. 그럼 용도구역은 뭐냐면은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할 목적으로 만든 게 용도구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봐요. 용도지구하고 용도구역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이 있어. 이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할 목적으로 만들면은 뭐가 되는 거죠? 이것은 용도지구가 되는 거야. 근데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이 있었는데 그 위에 또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을 강화하고 완화할 목적으로 만든 것은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용도구역이 되잖아. 이렇게 적으니까 비교가 간단하잖아.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물어보면은 이걸 대답을 하신 분이 많이 없다니까. 연습을 평소 안 하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그날 배우는 건 아는데 옛날에 배운 것은 자꾸 잊어버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잊어버리게 하는 방법은 반복하는 길밖에 없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용도구역별로 이제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닌가. 개별적인 용도구역들은 다음 주에 개발제한구역과 시가발전구역 위주로 다음 주에 이제 수업을 준비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해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진도를.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고 또 다음 주에 더 재미있게 잘 준비할 겁니다. 네, 수고했습니다.